책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는 여행 같은 건 없다. 여행은 언제나 구멍난 양말 같고 단숨에 들이켜는 커피 같고 마른 빵 쪼가리 같았다가 하얀 식탁보 위의 식사 같고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샴페인 같았다가도 순식간에 구정물로 변해버린다. 그리하여 평생 결코 모를 어떤 것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여행을 말할 것이다. 여행이야말로 나는 진짜 모르겠다고. 모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저처럼 여행이 그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민철 작가님의 모든 요일의 여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여행인데.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여행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가지의 쪽글을 읽어드릴게요. 일요일이 있는 여행. 여행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여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저 비가 오는 것뿐인데 세상이 나를 등지는 느낌이 든다. 그저 몇 개의 가게가 문 닫았을 뿐인데 세상이 나를 향해 문을 닫는 느낌이다. 한 가게 주인이 나에게 불친절했을 뿐인데 온 도시가 나에게 불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저 길을 못 찾았을 뿐인데 이 여행 전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런 마음의 가장법은 순식간에 여행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버린다. 다름 아니라 포르투에서 내가 그랬다.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렸고 도무지 그칠 기미가 안 보였고 거기에 일요일이라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았고 용기를 내서 조금 움직여 보아도 갈 곳은 없었다. 몸만 흠뻑 젖을 뿐이었다. 바로 어제 해가 났을 때의 이 도시를 떠올려 보니 불행의 강도는 더 크게만 느껴졌다. 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였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 마음의 가장법에 내가 넘어져 버린 것이다. 서울이라면 이런 날씨에 가기 좋은 카페를 알고 이런 날씨에 낮부터 술 마시기 좋은 술집도 알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을 우리 집이 있는데 낯선 도시의 이방인에겐 도대체 어떤 정보가 없었다. 거리에 아무도 없는 걸 보면 나를 뺀 모두가 어딘가에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지만 그곳이 어딘지 나는 몰랐다. 가만히 서 있었는데 쫄딱 젖었다. 갑자기 내가 오랫동안 여행을 간다고 말했을 때 힘들겠다라고 말한 어떤 분의 말이 생각났다. 그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어떻게 여행이 힘들 수 있단 말인가. 반항심까지 생겨났었지만 이제는 100번 공감했다. 여행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모든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때그때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찰리 브라운이 말했다. 인생이란 책에는 뒷면에 정답이 없다고. 정확하게 같은 결론이다. 여행이란 책에도 정답은 없다.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나의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쫄딱 젖은 남편이 말했다. 그래도 어딘가 우리를 구원할 곳이 있지 않을까? 여행책을 뒤적이는 나에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행에도 일요일이 필요해.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욕심이 버려졌다. 평일만 있는 일상이 잔인한 것처럼 열심히 여행하는 순간만이 가득한 여행도 잔인한 것이었다. 여행에도 일요일이 필요했다. 포르투의 비 오는 일요일. 우리의 선택은 그날을 일요일답게 보내는 것이었다.
마트에 들어가서 볶음밥을 포장했다. 궁금했던 과자를 샀다. 할아버지가 장바구니에 담는 와인을 우리도 담았다. 이것저것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봤다. 낮술을 마셨고 낮잠을 잤다. 보란듯이 시간을 낭비해버렸다. 우리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네 라며 낄낄거렸다. 해가 저물자 어김없이 불안함이 밀려왔다.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럴 거면 왜 여기까지 왔나? 죄책감까지 뒤엉켰다. 애써 그런 생각들을 버리려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또 나를 못살게 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해는 졌다. 기꺼이 죄책감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나는 여기까지 와서 배짱 있게 이러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채워 넣었다. 어차피 이 비에 어딜 간다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합리화도 채워 넣었다. 이 비에 뭘 더 보겠다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라는 고집도 채워 넣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나한테 계속 말해주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일요일이 괴로운 이유는 월요일 때문이지만 내일은 여행이 계속되는 월요일이라고. 그러니 일요일 밤에 이 괴로움은 집어치우자고. 여행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이번에는 깊은 밤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청춘의 답장을 보내는 여행. 누가 CD를 크게 틀어놓은 줄 알았다. 온 집이 울리도록 크게. 그 소리가 골목까지 흘러나온 건 줄 알았다. 두리번거리며 음악을 따라가니 한 여자가 버스킹을 하고 있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수줍어했고 카메라를 들이대니 실수를 연발했다. 저토록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연주가라니. 그런데 저토록 부끄러움이 많다니. 우리는 한참이나 머무르다 돌아섰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녀 연주 앞에 멈춰선 후 그녀의 연주가 꼬이고 있었다. 명백히 우리가 방해가 되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버스 안이었다. 아무도 없는 시골 버스 안. 그녀가 먼저 우리를 아는 체 했고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칭찬을 했다. 그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알고 보니 독일에서 왔단다. 독일과 프랑스는 서울과 부산처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너무 시골에 살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16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녀는 꽤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치 처음 유럽 여행을 떠난 한국 대학생처럼. 실은 처음으로 용기를 낸 거예요. 독일에서 이 무거운 기타를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그대로 돌아갈 순 없어서요. 일부러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외진 길에 자리를 잡고 겨우 몇 곡 불렀는데 그때 저를 보신 거예요. 어느 순간 눈치를 챘죠. 제 동영상까지 찍고 있다는 걸요. 그 순간 너무 긴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요. 음악은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녀에게 우리가 말했다. 진심을 다해서 말했다.
방금 전 녹음한 너의 노래를 우리는 벌써 몇 번이나 들었다고. 커피를 마실 때도 들었고, 맥주를 마시면서도 들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냐고. 우리는 CD를 틀어놓은 건 줄 알고 CD 소리를 따라서 갔는데 네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그게 이 작은 도시에서 만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정말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이야기에 빨갛게 상기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놀랐다. 정말로 자기가 가진 보석을 모르는 표정이었다. 20대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표정. 작은 칭찬에도 화들짝 놀라고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장 모자란 표정. 내게 그런 재능이 있을 리가 없다는 표정. 보석을 가득 안고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표정. 그런 표정을 그녀가 짓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칭찬을 들어보는 아이처럼 그녀는 이미 충분했는데 그 사실을 그녀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빨갛게 변한 얼굴로 주섬주섬 노트를 꺼내더니 자기 메일 주소를 적어주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자기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혹 가능하면 동영상도 보내달라고. 아마도 자기에게 큰 용기가 될 거라고. 타고난 게으름을 다 물리치고 나는 진짜로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한국에 너의 첫 번째 팬들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모든 젊음엔 박수가 필요하니까. 그 모든 용기엔 팬이 필요하니까. 유용한 여행, 무용한 여행. 대체 유용하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사 이래 모든 인류의 유용성의 총합은 바로 오늘날 이 세계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무용한 것보다 더 도덕적인 것도 없지 않은가? 이 세계에서 우리는 유용해야 한다. 지나치게 유용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자야 하고,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먹어야 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쉬는 데에도 유용함은 빠지지 않는다. 오죽하면 휴가의 목적을 리프레시라고 말하겠는가? 리프레시. 단어가 프레시해 보인다고 속으면 안 된다. 실은 일하기 좋은 상태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의 유용함이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꿈꾸는 사치는 이런 것이다. 햇빛 아래 맛있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책을 읽거나 멍하니 먼 곳만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만 구경하거나, 그러니까 있는 대로 여유를 부리는 텅 빈 시간, 한껏 무용한 시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한껏 무용해지자 마음을 먹는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며 짐짓 호탕하게 말해본다. 하지만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에는 다시 유용함이란 기준이 자리 잡는다. 언제 또 올 수 있겠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못 보면 아깝잖아. 등등 유용함은 각종 핑계를 달고 여행 한가운데 뻔뻔하게 자리 잡아버린다. 그리하여 무용하자라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여행자의 스케줄은 봐야 할 것, 가야 할 곳, 먹어야 할 것, 사야 할 것 등등 유용한 것들로 빼곡히 들어차게 된다.
무용하고 싶지만 무용한 시간을 견딜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것이다. 무용한 여행은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프랑스 디종에 도착한 것이다. 디종에 간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가고 싶은 소도시로 가는 버스가 디종 터미널에 있었기 때문에. 디종에 3일이나 머물게 된 이유도 간단했다. 내가 가고 싶은 소도시로 가는 버스가 일요일 오전에만 있었기 때문에. 만약 디종에게 인격이 있었다면 이건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이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디종 머스터드를 맛보기 위해 그 도시를 일부러 찾는데 우리는 디종을 순전히 중간 기착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도 한 장 손에 없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전날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부부가 꼭 가보라며 알려준 술집밖에 없었다. 그 부부는 자신들도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플랑쉐라는 메뉴를 꼭 시켜보라며 매우 훌륭한 치즈와 햄들의 맛부터 시작해서 나무도마에 이쑤시개 꽂힌 모양과 10유로 조금 넘는 가격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었다. 그리하여 디종에 도착한 우리는 집주인을 만나 열쇠를 받고 예쁜 집 상태에 만족을 하고 미국인 부부가 알려준 식당으로 걸어가서 플랑쉐를 시키고 감탄하고 다 먹어치우고 살살 걸어 장을 보고 또 살살 걸어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디종에서의 우리는 한가했다. 그냥 집 앞 광장에 나가서 책을 읽고 시장에 들러 구경 좀 하고 또 광장에서 책을 읽고 술을 마시며 이 도시에 다시 올 일은 없겠구나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때 한 아저씨가 눈에 띄었다.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며 커다란 분수에 혼자 발을 담그고 있는 아저씨였다. 여름 한낮 디종은 그야말로 고요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고 태양은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내리쬐고 있었고 카페 차양 아래 사람들이 앉아 맥주를, 와인을,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그 아저씨를 내가 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텅 빈 시간이었다. 문득 깨달았다. 아, 내가 이 순간을 정말로 그리워하겠구나. 파리보다 더, 남프랑스보다 더 그리워하겠구나. 유명한 관광지는 그리워하지 않아도 이 광장은 그리워하겠구나. 특색 없는 이 맥주가 간절해지는 순간이 오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카페가, 지금 이 기분이, 나른함이, 이 속도가, 저 멍한 시선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이 모든 무용한 시간이 그 무엇보다 그리워지는 순간이 오겠구나. 예감은 정확했다. 바쁘게 회사 일을 하다가 문득, 밥을 먹다가 문득,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상하게도 문득 생각나는 것은 그런 순간들이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순간들. 그리하여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리움들. 이런 그리움이 유난히 지독한 날에는 약이 없다. 다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다. 유용한 시간을 그만두고 무용한 시간을 찾아 길 위에 다시 설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가만히 멍하게 텅 빈 시간 나한테 선사하기로 해요. 낭독을 함께 해주신 깊은밤님 감사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잘자란 인사할게요. 오랜만이죠? 잘자란 인사. 여러분
잘 자요. 굿나잇.